안녕하세요 여러분, 롱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국에 살면서 경험한 의료 시스템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고 불리는 NHS는 100% 무상의 공공 의료 시스템입니다. 국영 의료의 성공 사례라고 손꼽히면서 많은 영연방 국가들이 NHS 시스템을 본받아서 자국의 의료 시스템을 설계하기도 했는데요. 100%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영 시스템이기 때문에 영국의 의사들은 NHS라는 조직에 소속된 NHS 산하 공무원들입니다. 저는 오늘 큰 병 없는 건강한 일반인 기준의 의료 시스템 경험담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영국의 의료 시스템상 병원의 종류는 GP 그리고 호스피털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GP는 일반의라는 의미로서 한국의 땡땡 의원 아니면은 보건소와 같은 1차 의료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보통 사소한 병으로 인한 병의 진단 혹은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고 큰 병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커다란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소견서나 진단서를 써주기도 하는 곳입니다. 반면에 호스피털은 종합병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국 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소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의 다양한 진료 항목이 있고 엑스레이나 초음파 진단 등의 진단도 가능한 그런 2차 의료기관입니다. 무상이라는 말 그대로 의료비가 공짜라서 좋긴 하지만 영국의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재정이 파탄난 상태라서 의사를 만나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한국에서처럼 당일 진료를 받고 싶다면 GP에 아침 9시가 땡 치면 전화를 해서 선착순으로 진료 예약을 잡아야 되는데 이 선착순 진료 접수 대기만 보통 몇십 분, 길게는 1시간씩 걸리기도 하고요. 요새는 NHS 어플로도 예약이 가능하긴 하지만 선착순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예약을 잡아서 봐야 하는 진료나 혈액 검사 등 같은 경우에는 어플을 통해서 예약하면 보통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의 대기 시간, 길 때는 몇 달씩 예약을 미리 해놓고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기 등의 사소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신다거나 좀 푹 쉬면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GP에서 처리할 수 없는 큰 병의 진단 혹은 치료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GP에서 종합적으로 소견서를 써주면 그 소견서를 가지고 상급 종합병원에 추천을 받아서 전문의를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약속을 잡는 과정은 편지, 종이 편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내가 어떤 날에 병원 약속이 잡힐지는 편지로 통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영국에서 크게 종합병원 케어를 받아본 적이 2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받았을 때이고 두 번째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 과정에서 병원을 이용했던 경험입니다. 2번 모두 치료받고 또 케어받고 병원에 돈 한 푼 안 내고 그대로 걸어 나오다 보니까 사실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 하지만 특히 제 출산 경험과 관련해서 한국 분들이 들으면 되게 기함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임신해서 10달 동안 배에 품고 있다가 출산하는 과정까지 저는 한 번도 산부인과 의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 후의 모든 과정은 미드와이프, 한국어로는 조산사라고 하는 출산 전문가가 모두 케어를 해줬고요. 임신 중에 난산을 겪거나 아니면 응급제왕을 해야 하는 케이스가 아닌 이상 사실상 영국에서 출산을 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게 될 일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매주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도 받고 진료도 받는 한국의 임산부들과는 달리 영국에서 태아 초음파는 딱 16주 그리고 20주 이렇게 2번만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여러모로 원가 절감을 위한 그런 절차의 축약이 많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출산 역시도 병동에 임산부가 오래 입원해 있을수록 비용이 더 커지다 보니까 그야말로 정말 애가 나오기 직전에만 입원을 시켜주고 출산 후에는 24시간 내에 퇴원이 기본입니다. 병원에 더 입원해서 하루 이틀 더 쉬고 싶어요 라고 해도 도저히 입원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초산이다 보니까 진통이 되게 시간이 길어서 아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병원을 2번을 왔다 갔다 해야 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아직 자궁문이 다 안 열렸다, 아기가 아직 나올 때가 안 됐다, 집에 돌아가 있어라
그래서 집에 가서 조금 더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겨우겨우 다시 병원에 방문했는데 그때도 사실 아직 애가 나올 때가 안 됐다고 다시 집에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너무 막 힘들고 아프고 그런데 또 돌아갔다가 다시 오라고 하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그때 갑자기 좀 심한 출혈이 생겨서 다시 집에 돌아가진 않고 그때 바로 입원을 해서 출산까지 병원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 외에도 종합병원 응급실 같은 경우에 이제 뭔가 긴급한 일로 응급실에 가더라도 보통 최소 4시간 대기를 했던 게 기본 경험이었고 뭐 길게는 6시간, 뭐 8시간 아니면 밤새 기다리는 경우도 정말 흔합니다. 또 다른 예는 저희 남편이 운동을 하다가 갈비뼈에 금이 가서 숨을 쉬기 어려워하고 사실 거동도 힘들고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GP, 일반 의와 상담을 하면 그냥 쉬어라, 쉬면 낫는 병이다. 뭐 따로 별다른 진통제나 아니면 소염제 같은 거를 처방해주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대부분 정말 쉬면 낫는 질병은 별다른 트리트먼트 없이 휴식하세요. 이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사실 영국에도 사설 의료가 있긴 있습니다. 보통 프라이빗 헬스케어라고 해서 사설 의료 시스템도 있는데 보험이 없이 전부 본인 부담을 해야 한다면은 가격 부담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립병원도 당일날 바로 전문의를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NHS의 전문의들이 사립병원의 전문의를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퀄리티 자체도 공립이나 사립이나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초과 근무를 안 하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사립병원도 병원 약속을 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보통 진짜 빨라야 그 주에 바로 전문의를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면 보통 1, 2주, 뭐 3, 4주 이렇게 기다리는 건 또 흔한 것 같아요. 하지만 NHS를 통해서 전문의를 보려고 한다면 보통 몇 달 정도의 대기가 걸리다 보니까 프라이빗 헬스케어로 가면은 상대적으로 의사를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긴 합니다. 사설 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한국의 실비보험, 실손보험과 비슷한 역할의 보험이 있어요. 병원비를 보험을 통해서 청구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설 보험이 있더라도 대부분 자기 부담 기본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100파운드가 있고 100파운드가 넘어가는 금액은 보험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500파운드의 병원비가 나왔다. 한화로 약 8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그 중에서 이제 100파운드 17만 원 정도는 제가 부담을 하고 그 외의 금액은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험은 대부분 풀타임 직장에 있는 분들은 요새는 직장에서 많이들 사설 보험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직장에서 들어준 보험이 있어서 어디가 좀 많이 아플 때 사설 병원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 시스템의 퀄리티는 사립이나 공립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 보니까 뭐 서비스를 그렇게 더 친절하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일처리가 빠른 것도 아니고 그다지 내가 이렇게 몇십만 원을 주고 치료를 받는다는 베네핏을 크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프라이빗 병원에 초음파랑 혈액 검사 그리고 이제 배변 검사 3가지 검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받으러 갔는데 혈액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초음파를 하러 가려고 보니까 초음파 선생님이 그새 퇴근을 하셨더라고요. 환자가 지금 진료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을 텐데 이분들은 6시가 땡치니까 그냥 집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초음파는 그 다음 주에 다시 예약을 잡고 가서 진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배변 검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똥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병원에서 결국 배변 검사는 결과지를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병원비가 공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의료보험비는 없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완전 무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세금을 걷어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 월급 명세서를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도대체 의료보험으로 내가 얼마나 내고 있는지 확인을 했더니 제가 작년에 많이 낸 달에는 약 90만 원 가까이를 냈더라고요. 소득의 10%에서 13%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해요. 한국의 의료보험 납부액 비율을 소득액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한국은 약 6.6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한국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영국에서 의사를 보려고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중환자가 약 1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중증 환자를 포함해서 의사를 보기 위해서 진료 대기를 하고 있는 인원이 약 100만여 명이 넘어간다고 하고요. 이렇게까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다시피 한 수준의 영국의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약 3.2명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유럽과 OECD 평균인 3.7명에 못 미치기 때문에 영국 여론에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NHS 재정 투자를 정부가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의사 수는 국민 1000명당 현재 2022년 기준으로 약 2.6명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OECD 평균인 3.7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인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의 의료 서비스 퀄리티를 생각하면 영국과 비교하자면 거의 의료 천국이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당일에 아무 때나 1차 병원을 미리 예약을 하지 않고 찾아가도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진단을 바로 받고 약까지 받을 수 있는, 한국에 살면서 당연하게 누리던 이 의료 시스템의 접근성이 해외에서 나와 살아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하죠? 숫자만 봤을 때 의사 수는 적은데 환자들이 의사를 더 쉽게 만날 수 있다. 결국은 한국에 계신 의사분들이 하루에 더 많은 환자를 만나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제가 영국에 살면서 경험했던 영국 의료 이야기, 그리고 또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의료 시스템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영국에 오시게 될 분들이라면 이런 좀 악명 높은 영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마음을 좀 단단히 붙잡고 각오를 하시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해외 의료 시스템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하고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